팀 후속 관리 방법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유란입니다. 부제가요. I am your mother이에요. 다 번역은 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네 애미다. 네, 이게 부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골드 리더스 직급 이상자시니까 사실은 신규 컨택 하시는 방법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유산화 사업을 나 한번 해보겠어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제가 해온 방법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I am your mother.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아이가 제 셋째 아이예요. 네, 이제 지금 벌써 6살이 됐는데 저 아이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유산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산화 사업을 한번 해볼게 라고 나타난 파트너를 신생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생아 어떻게들 케어하시죠? 알아서 밥 먹게 하진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 엄마처럼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처럼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산화 사업을 한번 해볼게 하는 리더님들을 그 파트너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요? 네, 시스템에 우선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들 시스템에 넣을 때 오프라인 시스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톡방 모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톡방에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될까?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키리더나 막 가입을 시작한 그런 파트너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니까요. 우선적으로는 그냥 톡방이 있어 들어와 볼래? 이렇게 안내해서는 안 돼요. 성격, 톡방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게 안내해줘야 되는데 성격을 말해주시고요. 그 톡방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톡방에서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순서로 이렇게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자 톡방의 경우 성격을 말씀해 주셔야 되죠. 유산화로 여기서 성공을 좀 하고 싶은 아니면 추가 수입을 조금 얻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톡방이잖아. 회사가 같아. 온라인의 회사가 이 톡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성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영국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톡방은 24시간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질 수 있으니 무음으로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톡방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인지를 먼저 시켜줘요. 그럼 모두 다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 톡방에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그 본사라든지 라방이라든지 이런 링크도 주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노하우 그리고 제품을 먹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공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했던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고 그쵸? 이 안에서 내가 혼자 발품 팔아야 되는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어. 혜택적인 면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그러니까 이 톡방에 들어와. 이렇게 리더십을 해주셔야 돼요. 소비자 톡방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사업 얘기는 쏙 빼고 제품을 잘 섭취하고 싶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순서대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톡방도 혼자 다이어트 하기에는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제품 먹는 사진을 올리거나 같이 살 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톡방이야. 요 순서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시스템이 또 많이 있죠. 본사라든지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컨벤션이라든지 유맵, 온라인 교육 프로세스, 라방, 줌 너무 많죠? 네, 이것들에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될까요? 취지를 먼저 안내해 주셔야 돼요. 컨벤션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큰 행사를 만들었을까요? 취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본사를 한번 와봐. 취지를 설명해 주고 초청을 해서 아니면 이런 유캠프도 많은 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왜일까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안내해 준 후 오면은 무엇을 해야 돼? 모두가 두렵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안내해 주셔야 돼요.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아는 척해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런 얘기로 좀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일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시스템에 들어온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본사에 간다면 유사나 온라인으로 보고 말로만 들었잖아. 근데 그 실체를 볼 수 있어. 그 실체로 본다면 가상의 공간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서 실제로 눈으로 못 본 그런 파트너들이 정말 이게 존재하는 회사구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은 리더십이죠 또.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 팁이 있어요. 종종 좀 리더로서 단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자 이런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죠. 예를 들면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페널티를 오지 않으면 그룹에서 뭐 소외될 수가 있어라든지 너 유산화 사업 잘 안 될 수 있어라든지 맞죠.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이런 팩트로 전달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시지 않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왜 이런 규칙과 규정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녀를 오해 없이 설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미묘한 감정 때문에 파트너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팀이 와해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중에 그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는 거 리더십 아니고요. 그냥 해보자. 저 믿고 이거 합시다. 이거 들어오시면 리더님 정말 이거 진짜 도움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리더십이거든요. 여기까지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넣어놓고서 나 몰라라 하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본사에 왔어요. 오실만 하셨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도움 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전 리더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색한 점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이게 리더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봐 두려우신 거죠. 괜히 왔어 이럴까 봐. 아닙니다. 리더님들이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리더십과 상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스탠스, 결국 나의 태도와 입장이죠. 파트너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스탠스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파트너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는 방치해라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둘이 있어요. 한 명은 나 빨리 크고 싶고 배고프고 막 계속 젖 달라고 울어요. 옆에 있는 아이는 그냥 자요. 그런데 나는 스폰서니까 둘 다 똑같이 줘야 돼. 이런 착한 마음,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에 막 움직이고 울고 있는 갓난아기나 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동등하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정해져 있죠. 네, 착한 스폰서도 좋지만 사실은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움직이는 파트너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것, 그런 선택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관계십을 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과 친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끼리는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요. 수많은 파트너들이 저 파트너가 이렇게 말해서 싫어요. 저 스폰서가 저렇게 가이드해서 싫어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아, 그랬지, 짜증났지 이러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위로해 주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저 스폰서 정말 좀 나를 후원하지 잘 않아서 나한테 내가 인사했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아서 싫어요 라고 하면 종종 인사 안 받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항상 인사 잘 받는 거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가장 매너 있는 젠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막 누군가를 헐뜯는 그런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주다가 저는 저희 팁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이 와요.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파트너는 둘의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100% 있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편에 서서 헐뜯는 것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성장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면 안 되고요. 도구를 좀 활용해 보십시오. 다이어리를 쓰라고 가이드를 주신다거나 고개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거나 이것들을 해냈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저에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가이드를 안내해 줬을 때 복제가 쉬워집니다. 그들이 또 그렇게 가이드를 할 거니까요. 마지막, 공감보단 원칙이 우선이다.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저는 원칙과 도덕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안치번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걸 곱씹어서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원칙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롱런하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리더들을 보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더라. 근데 우리는 정말 롱런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원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종종 스폰서한테 막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요구하는 파트너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착하죠. 또 배려하죠. 그거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파트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원칙을 공감보다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파트너에 대한 나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스탠스 말씀드려볼게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키리더의 조건이라든지 나만의 명확한 가이드. 지금 키리더의 조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실 분 여기에 몇 분 계실까요? 손? 한 분, 두 분. 네. 오늘부터 키리더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와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파트너의 승급 기준도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퓨처를 거쳐서 저는 퓨처 리더스를 다 거쳐서 다이아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파트너는 한 번에 뭐 실버나 브론즈나 이 이상의 직급을 가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물어봤습니다. 이 직급을 이뤄냈을 때 본인의 비즈니스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본인은 이 배지로 더욱더 브론즈답게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에게는 사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승급을 좀 허락해요.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 톡방 개설 가능 인원수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20명 이하의 톡방 인원수가 있으면 퍼포먼스가 어렵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있어야지 톡방을 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저의 기준이 있고요. 직급별 일의 비중도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스폰서님 소개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디렉터인데 그래요. 그러면 전 얘기해줘요. 이그제 골드까지는 70%는 제 맘이에요. 이거는 다 정답은 아니에요. 70%는 신규 컨택이고요. 30%는 파트너 관리입니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주면 그럼 나 신규 컨택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복제되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그런 질문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나의 또 유산화할 때 나의 스트레스는 종종 톡방이 많은 거, 오프 모임이 많은 거 좀 미안할 수도 있죠. 파트너들한테 종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의 스탠스예요. 그 최대한 많은 장을 펼쳐줘요. 그 장에 어떤 장을 펼쳐지는지는 다음번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의 스탠스는 절대적인 나의 성장입니다. 나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는 스폰서로서 나의 의무입니다. 아는 만큼만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많은 장,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어치버 디렉터 리더님을 모아놓고 젤리 코어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젤리의 골드 리더스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리 서밋에서 하듯이 Q&A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픈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묶어놨어요. 이들의 형제라인십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적인 Q&A를 공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베스트 베이직이라는 팀이에요. 이거는 7주 정도 진행하는 게릴라성인데 빌더 리더스 직급 이하, 유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빌더 리더스 직급 이하를 모아놨고요. 여기는 파워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분들이 이곳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코어스에 계신 분, 어치버 디렉터 분들을 초청해서 이 젤리 베베라고 해요. 베스트 베이직이라서 이 베베에서 강의를 시킵니다. 서로 상생하고 성장하고, 베베는 코어스를 가고 싶어 하고요. 코어스는 파워를 가고 싶어 하고요. 파워는 골드를 가고 싶어 하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젤리 독서라는 거를 만들었고, 유니스타즈 그룹 도서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읽고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다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의미가 있나? 너무 파트너들에게 과부하를 주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못했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독서를 또 은근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있는 톡방인데요. 꽃천충 톡방이라고, 여기 보시면 우리 엄마, 옆집 엄마, 이모, 고모, 친구 엄마 누구든지 환영해요. 엄마는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자꾸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만든 톡방이에요. 이곳은 또한 파워리더스 분들이 각 코어스 베베에서 선별해서 같이 운영진을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너무 재밌는 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곳에 있는 분들의 제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품 공부를 스스로 하세요. 계속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톡방이고요. 또 하나는 온리 건강 방이라는 뜻으로 온건방이에요. 오직 건강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톡방이에요. 사업자는 각 톡방에 다 들어가 있죠. 톡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또 최대 많은 장, 스트릿 비움 파이터라고 저희가 이 챌린지가 없었을 때 비움 배틀을 하는 이런 챌린지 게릴라성 톡방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새벽 시간에, 저는 새벽에 자거든요. 새벽 시간만 본인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과 비슷한 그냥 모닝을 했고요. 책 하나를 페이지를 나눠서 매일매일 서로 좋았던 구절을 나누는 거 아침에 20-30분 했는데, 이 안에서요 본인의 습관을 이겨내고 골드 되신 파트너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젤리 파워 리더스의 등산 모임을 하는데, 보시면 한 번 했고요. 이번이 2회차예요. 이번 달이 2회차인데 우리의 목표는 한라산 써있죠. 근데 저 등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지난주에 그거 뭐예요? 지금 어치버 하신 분이 브론즈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 한라산 4계절 다 가봤는데요. 40대 넘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브론즈 갈게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고요.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저것 때문에 골드 가시겠다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면 정말 많은 장을,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팀을 잘 후속하기 위해서는 후속할 수 있는 골드의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골드 마인드가 뭘까요? 적혀 있어가지고 숨겼어야 됐는데,
CEO 마인드를 갖는 게 골드 마인드입니다. 어차피 리더님들의 팀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팀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팀, 그룹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종종 봉사와 희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봉사 희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니고요. 회사를 생각해 볼게요.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아직 없어요. 근데 내 회사에서 너를 한 이사급으로 해줄 테니까 운용을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특혜인가요? 희생과 봉사인가요? 특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여기 많은 골드 이상의 리더님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파트너와 형제라인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부정적인 사람 협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그 아기, 내 아기잖아요. 내 아기를 잘 키워서 잘 키우는 사람한테 잠깐 좀 이렇게 돌봐달라고 하고 싶지,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고 싶지 않듯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협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협업을 하고 싶을 정도의 실력과 긍정적인 마인드, 주도적인 마인드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드 마인드의 두 번째는 CEO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셔야 돼요. 나는 CEO 맞아요. 난 CEO가 됐어. 그러면 끝이 아니고요. 내가 CEO를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CEO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너 팀 리드해 볼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저 리더가 잘 따르지 않아. 집중하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리더십과 엄청난 강의를 계속 갖다 바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난 I'm ready, 준비돼 있어. 나 뛸 거야 하는 리더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강의와 리더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CEO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에 집중하라. 이거는 사실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모든 언어에 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제하라. 네, 복제가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은 위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되, 그리고 내가 이 위임이 잘 되게끔 소통을 하셔야 돼요. 종종 가르치는 일 내가 하지 하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씩 계속 넘겨주시는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도덕책 같은 얘기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먼저 선행해서 CEO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팀을 후속하기 위한 골드 마인드입니다. 시간 관리 말씀드려볼게요. 팀을 잘 운영하려면 스폰서님 저 시간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전업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부업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든 파트너에게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 가이드는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전업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충 10시에서 4시까지는 미팅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홈미팅으로 채우시고요. 새벽과 밤 시간에는 톡 활동을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본인의 다이어리를 적는다든지 파트너, 스폰서와 소통하는 거. 토요일 2시 59분까지 오토 설정하셔야죠. 무조건. 그리고 파트너들 오토 설정할 수 있게 종종 소비자님 요거 오토 이번에 결제되는데 이 제품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이걸 못 물어보세요. 안 먹었어요. 밀어주세요 할까봐. 근데 그거는 한두 번이에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이 오토 할 때마다
이 제품을 더 늘릴 수 있고 매니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할 때 챙김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와 관계성이 더 생겨요. 그래서 이 파트너들에게 오토로 확인하고 다시 집중해 주셔야 돼요. 토요일은 그런 시간이고요. 일요일은 나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 워라밸을 좀 찾으셔야 돼요. 놀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의 에너지는 그래, 일하세요. 근데 나 일요일 날 못 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완전 다운이야. 그러면 쉬셔야 돼요. 본인의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에너지 레벨이 높은 리더는 저 파트너는 왜 저렇게 게을러?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게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찾아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인컴과 다음 주 목표 인컴 다이어리에 적으셔야 돼요. 이번 주 인컴 얼마 받았는지, 지난주 얼마 받았는지, 제가 종종 한 달 얼마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골드 리더스 이상들은 바스를 뭐 활용하시지만 그 이하 직급자 분들은 활용 안 하시니까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주 본인의 인컴을 다이어리에 적게끔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스케줄을 체크하게끔 일요일은 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시간 관리를 티칭해요. 부업자 봐드릴게요. 월요일, 금요일 출퇴근하죠. 출퇴근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동 시간에 강의 관계십 왜 만나려고만 해. 통화를 스폰서, 파트너 전화하세요. 소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톡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2번이라든지 그 시간을 만나서 정해줘요. 관계십, 소통의 시간을 아예 정해줍니다. 다이어리에 적게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점심 먹고 나서 시간 좀 나니까 톡방을 후루룩 읽고 응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A와 B와 다음날 몇 시에 통화할지까지 미리 정하고요. 전날에 A야, 나 오늘 밤에 너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통화할게. 까지 하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부업자들은 조금 더 방법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프 미팅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 시간을 정해보라고 해요. 물론 못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토요일은 똑같아요. 네. 또 일요일은 이것도 똑같고요. 근데 부업자들은 솔직히 주말 아침에 다 늦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가족도 다 늦잠을 자요. 보통 밥을 11시쯤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동네 뒷산을 파트너와 가망 사업자와 걷든지 공원 산책을 활용하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아이 동반 충분히 가능해요. 아이와 동반해서 등산을 갔다가 낮은 산 내려오면서 생선구이도 사 먹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 관리를 머릿속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시간 관리를 들었으니 야, 김유란 다이아가 이렇게 하래. 너 이렇게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나 이거 유산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한 30분은 되는 것 같니? 라든지 이동하는 시간 중에 10분, 5분 정도 강의 내가 보내주면 들을 수 있겠어? 매일매일 세수 한번 하자, 셀라비브로.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낸다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안내해주고 이끄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빠르게 뭔가 집중해서 성장하는 그런 리더를 찾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써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맞춤형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아까 플러스에 집중하라는 말도 비슷해요. 저 파트너는 강의를 못해. 이렇게 마이너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 파트너는 관계십을 정말 잘해. 형제 라인을 잘 챙겨. 제가 사장이에요. 이 파트너가 이걸 잘해. 저 파트너는 이걸 잘해. 그러면 플러스로만 구성된 나의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절대적으로 플러스를 찾아주시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 관리예요. 그럼 나는 어떤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요? 후원의 시간과 신규 컨택의 시간 두 가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후원의 시간, 나 너무 좋은 스폰서야. 나는 후원을 정말 열성적으로 할 거야. 이런 마인드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롱런 하셔야 돼요. 한 달 바짝하고 넉다운 되시고 사람이 환멸나요. 지긋지긋해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롱런할 수 있는 후원의 시간을 내가 통제해야 돼요. 예를 들면 파트너들 전화가 막 엄청 많이 와요. 난 착한 스폰서니까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죠? 노. 통화를 하시다가 끊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계속 그 통화에 끌려다녀서 나의 모든 일상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모든 전화를 받지 않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스케줄도 충동적인 것 말고 스케줄을 좀 미리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톡방을 묶어서 저와 만날 사람을 시간을 제가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하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저는 그분들과 오프 미팅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좀 계획하시면서 이거는 저의 스타일이에요. 리더님들에게 맞는 롱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관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 후원하다 보면 신규 컨택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관계식 하는 사람. 뭐 당장 가가지고 뭐 쓰리비시 끊어오고 리셋 끊어오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 나랑 하기 괜찮은 사람인가? 그 검증하는 시간. 그것을 주 1회는 반드시 무조건 나의 스케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스케줄에 넣으셔야 옆에 커피숍에 가서 인사도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네, 전업자, 부업자 후속하는 거 대충 앞에서 다 비슷하지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홈미팅 활용하세요. 홈미팅을 기획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커리큘럼을 어떤 걸로 할지,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이 홈미팅에 세울 건지 이런 거를 약간 키리더 정도라면 기획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셔야 위임이 돼요. 팀이 굴러갑니다. 내가 혼자 다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요. 골드 리더스라면 이 홈미팅을 기획하는 거를 본인이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폰서 팀에 이렇게 꼽살이 껴가지고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본인의 인프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권리 수익이 사라져요.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리고 홈미팅의 성격을 정해주셔야 돼요. 홈미팅 한다고 하면 계속 주구장창 유소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리더들이 많으면 트레이닝의 성격을, 영양 강의가 필요해서 동네 아줌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리더라면 영양 강의의 성격을, 그리고 신규 초대하는 성격의 홈미팅을 꼭 제안하셔야 돼요. 신규 초대, 이번에 홈미팅의 목적은 신규 초대입니다. 이러면 리더님들의 동공이 다 흔들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의지가 확 꺾여요. 그러면 이것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리더님 신규 초대해야지 성공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신규 초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는 초대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초대했는지 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이 장을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쇼도 플랜을 할 수 있게 안내하셔야 됩니다. 전업자의 경우는 쇼도 플랜 할 수 있게 가르치고 발표하고 홈미팅 같은 데서 강의하게 하면은 쉽죠. 강의를 하면 그들이 성장하니까. 부업자의 경우는 홈미팅을 못 와요. 줌도 잘 못 들어와. 저는 부업자입니다. 지금도 부업자이고 부업자로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부업자들에게는 저는 한 강의나 뭐 2개 강의를 주고 카피하라고 해요. 저는 이 유니스타즈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카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베끼세요. 네. 베끼고 스크립트 따고 대본을 써서 그것을 여러 번 연습하면 쇼더 플랜, 간접 경험인 거죠. 쇼더 플랜의 능력이 형성됩니다. 부업자한테 자꾸 홈미팅 월차 빼가지고 막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거를 시키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해요. 세 번째, 온라인 활용이에요. 부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온라인 시스템, 유맵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그 라방 그것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월요일마다 이치 유산화 타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종종 온라인의 힘을 무시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충분히 관계십 형성되고요. 배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전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화로 관계십 형성됩니다. 전화, 카톡, 유맵, 유튜브, 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특히 부업자라면. 근데 전업자도 해야 돼요. 왜요? 부업자를 컨택할 거니까. 자기 산하에 100% 부업자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검증하기를 두려워 말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아무런 시간을 쓰지 않는데 성공하고 싶대요. 회사를 안 나가는데 돈을 벌고 싶대. 똑같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렇지 내가 대신 해줄까?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젠틀하고 매너 있게 물러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장하고 싶다는데 신규 컨택하지 않고 명당 상담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 없죠? 타협할 수 없는 것들. 그래 너 내가 뭐 키워줄게 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약속하시고 이 파트너들이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 검증하고 후원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됐고 막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검증하는 작업. 검증을 왜 두려워해요? 착해서 그리고 배려해서죠. 하지만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검증에서 아닌 사람은 잠시 관계십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그녀와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팁이에요. 저 아까도 계속 말했던 거. 이렇게 이 정도는 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거 나랑 하기로 약속하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그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5번째, 명당 상담하기. 성장하셔야죠. 명당 갖고 오세요. 하시면 안 돼요. 맵을 그려주셔야죠. 맵을 그려서 리더님들이 루비 이상, 에메랄드 이상 갈 수 있는 맵을 그려줘서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가능해. 막 설레일 때. 왜?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너의 시간을 쓰면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서 명당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시스템인 거죠. 파트너들을 내가 혼자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혼자 잘난 맛에 여기 있는 모든 성공자들 거를 카피한 주제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죠. 유니스타즈 마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운입니까?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에서 본인의 파트너를, 본인의 아이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네. 주제가 리셋이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와플 사진이요. 왜 있냐면 그 와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저기 죄송한데 여기 잠깐 서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와플 드릴게요. 이래서 서 있고 또 지나간 사람한테 이 뒤에 잠깐 서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와플 드릴게요. 이걸 한 거예요. 1명, 2명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 착하잖아요. 서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기 왜 사람들 서 있지? 맛있나 봐. 이렇게 돼서 대박집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던 어떤 분이 이 와플 가게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을 줄 테니 팔아라. 샀어요. 어떻게 대박이 났나요?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이거를 하셔라.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하신 분은 파리가 날려요. 왜? 안 하셨거든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다 배우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면 돼요. 몰랐다면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알았는데 안 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리셋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아이고 어떡해. 네, 읽어드릴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예, 얘긴데요. 당신의 인생은 100% 당신 책임이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한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운을 무작정 하늘에 맡기지도 않는다. 저는 유니스타즈 그룹의 골드 리더스라면 성숙한 사람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지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리셋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